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국방시스템학과의 이동준 교수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안티드론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 체계, 그리고 이런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링 시뮬레이션 체계를 중점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중요 시설에게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중요 시설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감시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가 필요한데, 각각의 탐지 식별 대응을 위한 장비는 개별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운용 요구나 체계 성능의 구체화를 통해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중요시설에서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을 할 때 적정 수량이나 성능, 배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모델링 시뮬레이션 체계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설별로 환경 및 여건에 부합되는 그런 대응 개념과 체계, 또 자원 소요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드론은 미 국방부가 무인 비행체로 분류를 하면서 이륙, 하전과 운용 고도,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협이 될 때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위협이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공항은 조그마한 새가 날아다녀도 위협이 되고, 원전은 웬만한 공격에는 견딜 수 있는 방어를 갖고 있고, 유류나 가스 저장소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인화물질에도 큰 또 위협을 받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드론이 탑재 능력이나 항속 거리, 속도, 또 이제는 자율 비행까지 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탑재 장비를 무엇을 싣고 있느냐 하는 것과 드론 운영자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야 위협이 올바르게 정의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안티드론이라는 용어와 CUAS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인 비행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현재 드론으로 명명이 된 이 소형 무인 비행체가 다니면서 엔티드론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됐죠. 군사 작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소형 무인 비행체는 적어도 무인항공기 대공 방어 체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군사 작전적인 측면에서는 아군에 대해 정찰, 공격이나 기타 방법으로 침해를 하는 행위를 저지지연, 격퇴, 격렬한 방어가 필요하고, 또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방어 대책을 통합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며, 아군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시설의 경우, 국가 중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어떤 관심 지역이나 관할 지역, 핵심 지역에 접근한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대응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또 이 드론 산업이 현재 장려되고 있고, 민간 시설하고 민간 근접 지역에 적극적인 대응 권한과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군사 작전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카운터 UAS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거부하는 민간 입장에서는 엔티 드론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안티드론의 운용 개념은 드론의 비행을 탐지를 하고 위협을 식별하고 통합 대응해서 무력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공력이라든가 드론 위협의 가능성, 여러가지 전파 환경, 또 장비들의 어떤 성능 척도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탐지는 드론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식별은 위협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지휘통제는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 이 대응은 위협을 제거하는 단계, 이러한 개념의 구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그 이전 단계들은 차후 단계의 조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는 이 앞에 있는 임무가 완료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그 요구 성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계별로의 대응 개념을 좀 더 보면 지금 탐지, 식별, 무력화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탐지, 식별, 지휘 통제, 대응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협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대응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기타 요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은 시설별 여건에 따라서 드론의 위협이 정의가 돼야 되고 드론 운용자의 의도, 무인 비행체의 성능 이런 것들이 위협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죠. 탐지하고 식별은 사실은 감지, 센싱, 탐지, 디텍션,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 위협평가, 어세스먼트 이런 개념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다양한 용어와 개념을 사고 있지만은 현재의 그 국내의 민간 및 중요 시설의 국내 여건을 고려해 보면 레이더하고 RF 스캐너 등에 의한 탐지와 EOIR 등 카메라에 의한 식별 이렇게 1차적으로 지금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 바로 무력화인데 바로 현재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분석, 상황 공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무력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환경인데 이것도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고 수단도 강구를 해야 되고 방법이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조치를 위한 지휘 통제, 그 다음에 포획이나 조종자 체포, 무력화 등을 포함하는 대응 이런 개념으로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과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강조됐는데 물리적인 실제를 컴퓨터 모델하고 데이터로 활용해서 가시화시키는 것이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물리적 환경의 사이버 요소인 이 제어 부분을 네트워크 기술로 결합을 해놓은 것을 통칭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 이게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물리 트윈이라고 하면 이 드론과 동일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럼 이 디지털 트윈 안에는 물리 트윈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현되어 있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물리 트윈과 연동을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물리 트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신뢰성이나 기능을 증강시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이런 용어들이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개념을 구분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방안이라고 하는 데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에서 대공방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서 모델링 시뮬레이션 개발과 그리고 시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환경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극복했습니다.
유도탄을 가지고 적 항공기나 또는 비행체에 대해서 레이더가 식별을 하고 또 사격 통제소, 교전 통제소에서 적절하게 유도탄을 발사를 시키는 이 과정은 현재 안티드론 시스템의 목표에 대해서 센서와 슈터 그리고 이렇게 통전 시스템의 개념에서 거의 유사한 이런 시스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유도탄에 대한 시험과 평가를 위해서 통합시험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의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모의체계는 지금 디지털 트윈의 이런 용어와 여러 가지가 나오기 훨씬 전이었지만 이미 그런 개념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체계들과 필요에 따라서 연결을 해가면서 각각의 요구되는 성능을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운용을 하면서 개발에 성공을 했죠. 안티드론 시스템도 보면 레이더, RF 스캐너 같은 이와 이와 같은 센서류, 그 다음에 스푸프나 근거리, 원거리, 제모, 기타 이런 장비들 같은 슈터에 해당되는 대형 장비들과 이들을 통제해야 되는 통합 시스템이 이제 상황실의 기본 체계와 또 연동을 이루면서 또는 연관 또는 일부로서 이렇게 운용되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함께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이런 운용 요구를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이에 따른 제작과 통합을 거쳐서 통합 시험을 하고 운용 시험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요. 이때에 이 성능 면에서 또 체계 면에서 또 운영 면에서의 이런 모델링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해서 단계별로 검증을 해가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티드론 시스템도 이러한 어떤 계층 구조를 갖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체계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디지털 트윈은 컨스트럭티브 기반에 우선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게 에이전트 기반으로 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물리 모델, 행위 모델, 그리고 환경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디지털 트윈은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모델들, 그리고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모델들, 위협이라든가 센서류, 무력화 장비, 관제 시스템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들을 운용하는 휴먼 에이전트들에 대한 모의까지 포함하면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분석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붙어되면 안티드론 시스템의 훌륭한 시뮬레이션 체계가 될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단계로 요구 분석 및 설계를 검증하는 개념은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대응하는 설비에 대한 구성이나 성능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위협을 상징할 거냐, 드론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떤 장비를 종류별로 지금 아주 다양하잖아요. 과연 그걸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고민이 현장에서 그냥 브레인스토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장비의 성능이라든가 시설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운영 요구사항들을 염출을 해서 이 운영 요구사항들을 이 설계 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각 요구되는 체계의 요구사항들을 쭉 도출을 해내는 이런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요구 분석과 설계가 검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해서 장비가 이제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의 검증이 필요한데, 물론 여기에 개발이 아니고 그냥 구매도 될 수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지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 모든 시설에 똑같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시설별로 위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다르고 다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똑같은 장비를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드론을 탐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장비를
이런 위협과 시설의 여건을 고려한 장비 성능 검증을 하고, 이것이 모의기하고 실장비하고 연동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져 주면 때로는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RF 스캐너나 제모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모의기들하고, 그 다음에 드론 모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통제 시스템이나 방어 시설의 어떤 디지털 트윈 환경하에서 충분히 그 자체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개발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대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려면은 이런 외부 모의기 연동을 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걸 포함하면 개발 및 통합 검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장비를 설치해서 이제 운용을 할 텐데, 시험 평가를 지금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계층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장비 수준이 있죠. 제품의 성능 시험을 해야 되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외부 장비가 아니더라도 제품의 성능 시험이 가능하죠. 또 개별 장비 수준도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통합되어서 통합 장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통합 장비가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전제되어야 실제 현장에서 운용 수준에서의 시험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설치 현장에서 실제와 동일한 상황의 운용시험평가가 현재 가능하느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드론도 종류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드론이 실제 공격을 하게 할 수도 없고, 또 드론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당되는 장소에서 재물을 사용할 수도 없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현재 야지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장비 성능 시험을 그냥 야지에서 하는 수준이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야지이기 때문에 실제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상 모의 장비하고 실장비 연동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가상 장비하고 실장비, 또 모의 장비, 또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각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분산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각각이 개별적으로 연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훌륭한 통합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요소는 이미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이라든가 모의 기술이라든가 이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지금 디지털 트윈, 모델링, 그 다음에 또 이런 연동 네트워크 기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가상모의 체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실장비의 신호 정보를 생성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전송하는 어떤 디바이스가 될 텐데, 이건 그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모의 장비가 이 어떤 그 드론이나 또는 기타 통제 시스템부터 신호를 받기만 한다든지 또는 주기만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되는 수준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이 가상 모의 체계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동작을 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한 신호 발생기 정도의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조금 더 진화됐다 그러면 이 가상 모의 체계가 신호를 받아서 자기 시스템 수준에서 어떤 처리를 해서 다시 대응을 하는, 소위 말해서 받아서 리스폰스를 해주는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를 고려를 하면 시험평가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그것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한 대응 운용 개념이, 오퍼레이셔널한 운용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고, 이로 인해서 조직도 운용하고 대응 개념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 체계도
만들어지면 이 장비 체계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 장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되고, 이 장비를 선정하려면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물론 또 지금 현재 현 여건상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포함돼야 됩니다. 따라서 각급 지금 시설들이 고민하고 있는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한 체육 장비를 합리적으로 도입하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런 모델링 시뮬레이션 체계로서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